1. 그림과 같이 가운데가 비어있는 직사각형 단면 기둥의 길이가 L은 10m일 때 이 기둥의 세장비는 4. 217.3. 2. 그림과 같은 단면에서 외곽원의 직경이 60cm이고 내부원의 직경은 30cm라면 빗금친 부분의 도심의 위치는 X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인가? 2. 35cm. 3. 다음 트러스에서 AB 부재의 부재력으로 오른 것은 2. 2.357p. 4. 균질한 균일 단면봉이 그림과 같이 P1, P2, P3의 하중을 B, C, D점에서 받고 있다. 각 구간의 거리 A는 1.0m, B는 0.4m, C는 0.6m이고 P2는 10톤, P3는 5톤의 하중이 작용할 때 D점에서의 수직 방향 변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하중 P1은 얼마인가? 4. 24톤. 5. 다음 그림과 같은 보에서 두 지점의 반력이 같게 되는 하중의 위치를 구하면 4. 3.33m. 6. 그림과 같은 부정정보에서 지점 A의 휜모멘트 값을 옳게 나타낸 것은 1번. 7. 부재 AB의 강성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번. 8. 단면 2차 모멘트가 I이고 길이가 I인 균일한 단면의 직선상에 기둥이 있다. 그 양단이 고정되어 있을 때 오일러 좌굴하중은 개수는 2이다. 1번. 9. 다음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의 도심형에 관한 단면 2차 극모멘트는 3번. 10. 그림과 같이 입축 응력을 받고 있는 요소의 최적 변형률은 3. 4.4 곱하기 10-4. 11.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서 A점의 처짐은 4. 3.75cm. 12. 다음 그림과 같이 속이 빈 단면에 전단력 V는 15톤이 작용하고 있다. 단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은 4. 198kgcm. 13. 길이가 6m인 단순보의 중앙에 3T의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와 등분포하중 0.5tm이 작용할 때의 최대 처짐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집중하중의 처짐량이 분포하중의 처짐량보다 1.6배 더 크다. 14. 그림과 같은 라멘 구조물의 이 점에서의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부재 2에 의의 모멘트 분배율은 1. 0.22. 15. 다음 그림과 같은 3할절 포물선 아치의 수평 반력은 2번. 16. 그림과 같은 단순형 라멘에서 단면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부재 CD에는 휜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17. 재료가 탄성적이고 훅의 법칙을 따르는 구조물에서 지점 치마와 온도 변화가 없을 때 한 역계 PN에 의해 변형되는 동안에 다른 역계 PM이 하는 외적인 가상일은 PM 역계에 의해 변형하는 동안에 PN 역계가 하는 외적인 가상일과 같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4. 베티의 법칙. 18. 그림과 같은 강제 구조물이 있다. AC, BC 부재의 단면적은 각각 10cm이 20cm이고 연직하중 P는 9톤이 작용할 때 C점의 연직 처짐을 구한 값은 2. 0.766cm. 19. 단면이 원형인 보의 휜모멘트 M이 작용할 때 이 보에 작용하는 최대 힘응력은 1번. 20. 내민보의 그림과 같이 지점 A에 모멘트가 작용하고 집중하중이 보의 끝에 작용한다. 이 보에 발생하는 최대 휜모멘트의 절대값은 3. 10tm. 21. 트레버스 측점 A의 좌표 X, Y가 이고 AB 측선의 길이가 100m일 때 B점의 좌표는 2. 22. 직사각형 두 변의 길이를 1/200 정확도로 관측하여 면적을 산출할 때 산출된 면적의 정확도는 2. 1/100. 23. 축척 1호만의 지형도에서 경사가 10%인 등경사선의 주곡선 간 도상거리는 2. 4mm. 24. 원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고속도로와 같이 고속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는 복심 곡선 또는 반향 곡선을 주로 사용한다. 25. 지표상 P점에서 5km 떨어진 Q점을 관측할 때 Q점에 세워야 할 측표의 최소 높이는 약 얼마인가? 2. 2m. 26. 대단히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넓은 지형의 정지공사에서 토량을 계산하고자 할 때 가장 적당한 방법은 1. 점고법. 27. 사진 측량에서 비행고도가 2100m이고 사진의 주점기선장이 71mm, 사진의 주점기선장이 73mm일 때 시체차가 1.6mm인 그림자의 고저차는 3. 47m. 28. 수평각 관측 방법에서 그림과 같이 각을 관측하는 방법은 4. 조합각 관측법. 29. 하천 측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4. 수위 관측소의 위치는 지천의 합류점 및 분류점으로서 수위의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곳이 적당하다. 30. 축척 1500지도상의 면적을 잘못하여 축척 1000으로 측정하였더니 만m가 나왔다면 실제 면적은 3. 22500m. 31. 터널 내의 천정의 측점 A, B를 정하여 수준 측량을 한 결과 두 점의 고저차가 20.42m이고 A점에서의 기계고가 마이너스 2.5m, B점에서의 표적의 관측값이 마이너스 2.25m를 얻었다면 사거리 100.25m에 대한 연직각은 3. 11도 53, 56. 32. 별을 이용한 천문 측량 시 보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부계 보정. 33. 그림과 같은 트레버스에서
아래 방위각이 19도 48 26, BM의 방위각이 310도 36 43, 관측한 교각의 총합이 1190도 47 22일 때 측각 오차의 크기는 4, 55, 34. 평판 측량에 있어서 평판상에 도시되어 있는 2에서 3개의 기지점에 평판을 세우고 방향선만으로 다른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1. 전방교회법. 35. 수준 측량에서 전시와 후시의 시준거리를 갖게 하면 소거가 가능한 오차가 아닌 것은 1. 관측자의 시차에 의한 오차. 36. 완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 원호의 종점에서 직선에 접한다. 37. 항공사진 측량에서 축척에 대한 공식으로 틀린 것은 4번. 38. A, B, C, D 네 사람이 각각 거리 8km, 12.5km, 18km, 24.5km의 구간을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왕복 관측하여 폐합차를 7mm, A mm, 10mm, 12mm 얻었다면 4명 중에서 가장 정확한 측량을 실시한 사람은 E, B. 39. 완화 곡선 중 곡률 반경이 경거에 반비례하는 곡선으로 주로 철도에 이용되는 것은 2. 3차 포물선. 40. 삼각망의 조정에서 하나의 삼각형 3점에서 같은 정밀도로 측량하여 생긴 폐합 오차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1. 각의 크기에 관계없이 등배분한다. 41. 폭 2.4m, 높이 2.7m의 연직 직사각형 수문이 한쪽 면에서 수압을 받고 있다. 수문의 밑면은 힌지로 연결되어 있고 상단은 수평 체인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체인에 작용하는 장력은 얼마인가? 1. 2.92톤. 42. 길이 5m, 직경 8m의 원주가 수평으로 놓여 있을 경우 원주의 한쪽에 윗단까지 물이 차 있다면 이 원주에 작용하는 전수압은 약 얼마인가? 4. 204TON. 43. 양정이 5m일 때 4.9kW의 펌프로 0.03M3를 양수했다면 이 펌프의 효율은 약 얼마인가? 1. 0.3. 44. 역적 운동량 방정식인 의 유도 과정에서 설정된 가정으로 옳은 것은 1. 흐름은 정상류이다. 45. 내경 100mm, 조도 계수 N은 0.014의 관으로 물을 보낼 때 마찰 손실 계수 F는 4. 0.0526. 46. 자유 수면을 가지고 있는 깊은 우물의 유량 공식은 4번. 47. 파이프의 배관에 있어서 엘보에 의한 손실수도와 직선관의 마찰 손실수도가 같아지는 직선관의 길이는 직경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 의 미소 손실계수 K는 0.9이다. 3. 36대. 48. 다르시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지하수의 유속은 동수경사에 비례한다. 49. 단위유량도 이론의 기본 가정에 충실한 호우사상을 선별하여 분석하기 위해 선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 강우 지속기간 동안 강우 강도의 변화가 가급적 큰 분포를 택한다. 50. 부피 OM3인 해수의 무게와 밀도를 구한 값으로 옳은 것은 3. 5.125톤 로우 104.6kg ECEM4. 51. 면적 10km의 지역에 4시간에 10mm의 강우 강도로 무한히 내릴 때 평형 유출량은 약 얼마인가? 4. 6.94M3세트. 52. 그림과 같은 관에서 V의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A점에서의 마찰 저항력은 V2에 비례한다. 53. 단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문을 급히 개방할 경우 하류로 전파되는 흐름. 54. 직사각형 위어의 원류 수심 30cm에 대하여 측 정오차 8mm가 발생하였다. 이때 유량에 미치는 오차는 1. 4%. 55. 개수로의 전변율을 설명하는 dydx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경사가 수평인 수로에서는 항상 dydx는 0이다. 56. T센 면적 평균 강우량 산정식으로 옳은 것은 1번. 57. 유역 면적이 1.2km인 유역에서 강우 강도로 나타나고 도달 시간이 10분이라 할 때 유역 출구에서 첨도 유출량을 측정한 결과 22.80M3세크였다면 유출기수는 2. 0.60. 58. 물의 단위 중량 오메가, 수면 경사 I, 수리 평균심 R이라 할 때 등류 내에서의 유수의 소류력 타우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1. 오메가리. 59. 폭이 5m인 수문을 높이 D만큼 열었을 때 유량이 18M3세크가 흘렀다. 이때 수문상 하류의 수심이 각각 6m와 2m였다면 유량계수 C는 0.6이라 할 때 수문 개방도 D는 4. 0.68m. 60. 유역의 평균 강우량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4. 기압 평균법. 61. 전단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용접 E형 철망을 사용할 경우 전단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500MPa를 초과할 수 없다. 62. 길이가 3m인 캔틸레버보의 자중을 포함한 기수 등분 보아 중이 100kNm일 때 위험 단면에서 전단 철근이 부담해야 할 전단력은 약 얼마인가? 2. 211kN. 63. 경간 6m인 단순 직사각형 단면보에 개수하중 30kNm이 작용할 때 PS 강제가 단면 도심에서 긴장되며 경간 중앙에서 콘크리트 단면의 하여 능력이 0이 되려면 PS 강제에 얼마의 긴장력이 작용되어야 하는가? 2. 2025kN. 64.
그림과 같은 나선철근 단주의 공칭 중심 축하중은 를 사용. 4. 3665kN. 65. 그림과 같은 맞대기 용접의 용접부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은 1. 100MPa. 66. 보의 활화중은 1.7tm, 자중은 1.1tm인 등분 포화중을 받는 경간 12m인 단순 지지보의 개수 휜모멘트는 2. 72.7톤 m. 67. 아래 그림과 같은 두께 19mm 평판의 순단 면적을 구하면 2. 3800mm. 68. 구조물의 부재 간의 연결부 및 각 부재 단면의 휜모멘트, 충력, 전단력, 뒤틀림 모멘트에 대한 설계 강도는 공칭 강도의 강도 감소 계수 화 1 곱한 값으로 한다. 포스트 텐션 정착 구역에서의 강도 감소 계수는 4. 0.85. 69. 압축 철근비가 0.01이고 인장 철근비가 0.003인 철근 콘크리트보에서 장기 추가 처짐에 대한 계수의 값은 4. 1.333. 70. BW는 250mm이고 H는 500mm인 직사각형 철근 콘크리트보의 단면에 균열을 일으키는 비틀림 모멘트 TCR은 약 얼마인가? 4. 18.4kN m. 71. 폭이 400mm, 유효 깊이가 500mm인 단철근 직사각형보 단면에서 FCK는 35MPa, FY는 400MPa일 때 강도 설계법으로 구한 균형철 근량은 약 얼마인가? 3. 7140mm. 72. 인장 응력 검토를 위한 L-150 곱하기 90 곱하기 12인 형광의 전개 총폭 비중은 얼마인가? 1. 228mm. 73.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보 단면이 파괴 시 인 장철근의 변형률은 4. 0.015. 74. 그림은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의 변형률이다. 다음 중 압축 철근이 항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1번. 75. 다음 단면의 균열 모멘트 MCR의 값은 4. 85.05kN m. 76. 뒷부벽식 옹벽에서 뒷부벽을 어떤 보로 설계하여야 하는가? 2. T형보. 77. 그림의 단면에 개수 비틀림 모멘트 2는 18kN 킬로미터가 작용하고 있다. 이 비틀림 모멘트에 요구되는 스터럽의 요구된 면적은 2번. 78. 경관 I는 20m이고 그림의 빗금친 부분과 같은 반 T형보의 등가응력 사각형의 깊이 A는 2. 38.42mm. 79.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물에 비해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80. 경관 25m인 PS 콘크리트보의 개수하 중 40kN이 작용하고 P는 2500kN의 프리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등분포 상향력 U를 하중 평형 개념에 의해 계산하여 이 보에 작용하는 순수 하향 분포 하중을 구하면 3. 28.8kNm. 81. 단동식 증기 해머로 말뚝을 박았다. 해머의 무게 2.5톤, 낙하고 3m, 타격당 말뚝의 평균 관입량 1cm 안전율 6일 때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으로 허용 지지력을 구하면 3. 100톤. 82. 간극비가 2원은 0.80인 어떤 모래의 투수 개수가 K1은 8.5 곱하기 10 다시 매색일 때 이 모래를 다져서 간극비를 2투는 0.57로 하면 투수 개수 K2는 2. 3.5 곱하기 10 다시 매색. 83. 연약 점토 집안의 성토 제방을 시공하고자 한다. 성토로 인한 제하 속도가 과잉 간극 수압이 솟아드는 속도보다 빠를 경우 집안의 강도 정수를 구하는 가장 적합한 시험 방법은 3. 비암 및 비배수 시험. 84. 어느 포화된 점토의 자연함수비는 45%였고 비중은 2.70이었다. 이 점토의 간극비는 얼마인가? 1. 1.2. 85. 어떤 흙에 대해서 직접 전단 시험을 한 결과 수직 응력이 10kgcm일 때 전단 저항이 5kgcm이었고 또 수직 응력이 20kgcm일 때에는 전단 저항이 8kgcm이었다. 이 흙의 접착력은 4. 10kgcm. 86. 도로 연장 3km 건설 구간에서 7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과 같은 CBR을 구하였다. 이때의 설계 CBR은 얼마인가? 3. 6. 87. 흙 속에서의 물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점토가 이산구조로 퇴적되었다면 면모구조인 경우보다 더 큰 투수 개수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88. 그림과 같은 집안에 대해 수직방향 등가 투수 개수를 구하면 2. 7.78 곱하기 10 다시 3의 89. 다음 그림과 같이 2m 곱하기 3m 크기의 기초의 10tm의 등분 보아중이 작용할 때 A점 아래 4m 깊이에서의 연직 응력 증가량은 2. 0.74tm2. 90. 점토 집안의 강성 기초의 접지압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초 모서리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91. 현장 다짐을 실시한 후 들밀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파낸 흙의 최적과 무게가 각각 365.0cm3, 745G였으며 함수비는 12.5%였다. 흙의 비중이 2.65이며 실내 표준 다짐 시 최대 건도 단위 중량이 드막스는 1.90tm3일 때 상대 다짐도는 3. 95.3%. 92. 흙의 다짐에 있어 레머의 중량이 2.5kg, 낙하고 30cm, 3층으로 각층 다짐 횟수가 25일 때 다짐 에너지는 1.
5.63kg MCM3. 93. 흙의 다짐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4. 강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토공의 경우 습윤 측 다짐을, 차수를 목적으로 하는 신벽제의 경우 건조 측 다짐이 바람직하다. 94. 유선망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침투 속도 및 동수구배는 유선망의 폭에 비례한다. 95. 토합계수 K는 0.5일 때 응력 경로는 그림에서 어느 것인가? 3. 96. 다음과 같은 집안에서 제하 순간 수주가 지표면으로부터 5m였다. 40% 안밀이 일어난 후 A점에서의 전체 간극 수압은 얼마인가? 3. 8tme. 97. 널말뚝을 모래집안에 5m 깊이로 박았을 때 상류와 하류의 수두차가 4m였다. 이때 모래집안의 포화 단위 중량이 2.0tm3이다. 현재 이 집안의 분사현상에 대한 안전율은 2. 1.25. 98. 화이 33도인 사질도의 25도 경사의 사면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 비탈면의 지표까지 포화되었을 때 안전율을 계산하면 1. 0.62. 99. 다음은 시험 종료와 시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비중계 분석 시험 을계 비중. 100. 그림에서 정사각형 독립기초 2.5m 곱하기 2.5m가 실트질 모래 위에 시공되었다. 이때 근입 깊이가 1.50m인 경우 허용 지지력은 4. 45.0tm2. 101. 하수 슬러지 탈수성을 개선하기 위한 슬러지 계량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은 1. 오존 처리. 102. 계획급 수인고를 추정하는 이론 곡선식은 로 표현된다. 식 중에 K가 의미하는 것은 2. 포화인고. 103. 유출 계수가 0.6이고 유형 면적 2km에 강우 강도 200mm HR의 강우가 있었다면 유출량은 2. 66.67m3 세크. 104. 저수지, 호수 등과 같이 정체된 수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여름철에는 중간층 부근에서 취수하는 것이 좋다. 105. 급수보급률 90%. 계획 1인 1일 최대 급수량 440리터인 인구 10만의 도시에 급수 계획을 하고자 한다.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은 2. 33,660m3대2. 106. 우수 조정지의 구조 형식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완류식. 107. 호기성 소화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상징수의 BOD 농도가 높다. 108. 하수처리 시설에서 폭기조의 혼합액 중 부유물 농도 100gm3, 반송 슬러지 중의 부유물 농도 500gm3일 때 슬러지 반송비는 3. 25%. 109. 대장균이 먹는 물에 검출될 경우 오염수로 판정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3.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서식하므로 병원성 세균의 존재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10. 급속 여과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여과모래의 균등 계수는 3.0 이상으로 가능한 한 크게 하여야 한다. 111. 도 송수관로 내 최소 유속을 정하는 주요 이유는 2. 관로 내 침전물의 퇴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112. 펌프의 공동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공동현상을 방지하려면 펌프의 회전수를 높게 해야 한다. 113. 하수관거의 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분류식은 일정량 이상이 되면 우천시 오수가 원류한다. 114. 그림은 입도 누적 곡선이다. 이와 같은 입경 분포를 가지는 모래의 유효경과 균등 계수로 옳은 것은 1. 유효경 0.5mm, 균등 계수 1.6. 115. BOD 200 mgl, 유량 600m3대인 어느 식료품 공장 폐수가 BOD 10mgl, 유량 2m 3세크인 하천에 유입한다. 폐수가 유입되는 지점으로부터 하류 5km 지점의 BOD는 3. 8.16mgl. 116. 투출량 5m3s, 회전속도 150rpm, 전향정 2.5m인 펌프의 비속도는 4. 1307. 117. 하수관망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유속은 하류로 갈수록 작게 한다. 118. 계획 정수량 2만 m3대인 정수량에서 여과 방식으로 완송 여과를 사용할 때 여과지의 최소 면적은 얼마인가? 3. 4000m. 119. 도수 및 송수관로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수평 및 수직의 급격한 굴곡을 많이 사용하여 자연 유화식이 되도록 한다. 120. 오수 및 오수관거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오수관거 내의 유속은 가능한 한 사류 상태가 되도록 한다.